네, 이번 겨울 우리나라도 혹한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니만큼 기습적인 추위나 폭설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보다 자세한 겨울 날씨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포근하다고 하는데 네. 기온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혹한을 보였습니다. 4년 동안. 네. 그리고 작년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겨울이었죠. 그런데 2010년, 2011년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 겨울 평균입니다. 겨울 평균이 가장 추웠다는 2012년에도 영하 1.0도 낮았고요. 고전에는 0.4도 정도였거든요. 네. 작년 겨울은 굉장히 따뜻한 겨울인데 플러스 1.4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도 정도 차이가 겨울에 굉장히 춥고 따뜻한 걸 딱 가름지게 되는데 예. 올겨울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한 1도 정도 높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온화한 겨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온화한 겨울이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10년과 2011년 때 한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북극에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렇진 않을까요? 일단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 눈 연구소에서는 북반구 지역이 상당히 올겨울이 추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 근거로 이제 눈 덮인 지역이 굉장히 늘어났다. 일단 그림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눈에는 바로 안 들어오실 텐데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네. 이쪽이 이제 유럽, 미국 쪽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이곳에 있는데 네. 실제로 올해 눈 덮인 면적을 보면 11월 20일 현재 2012년 추웠던 해가 3,500만 제곱킬로미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800만 제곱킬로미터로 눈 덮인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실제로 유라시아 대학 그러니까 이쪽 시베리아 고기에 발달한 지역의 눈 덮인 면적은 작년보다 증가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쪽으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구에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미 고기압 두 개가 한파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한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북미 쪽에 눈 덮인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지난주에 아주 미국에 혹한이 닥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그의 영향이라고 보고요. 일단 눈 덮인 면적으로 본다면 올해 아시아 쪽에 한파가 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첫 번째. 대개 이제 지금 우리 북반구 쪽에 특히 아시아 쪽에 한파가 올 때 보면 북극의 얼음 면적이 많이 녹았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2년에 보면은 880만 제곱킬로미터였는데 올해는 얼음이 남아있는 양이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많이 남아있네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이게 많이 녹을수록 한파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얼음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오히려 한파가 덜 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덜 추웠는데 950만 제곱킬로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얼음 양만 본다면 올겨울이 작년보다 더 따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얼음이 것이죠. 적을수록 한파가 오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북극은 바다입니다. 네. 바다 위에 빙하가 있는데 빙하가 녹게 되면 이 기온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북극의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제트기류가 좀 허슨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북극에 있는 한기를 밑으로 끌어내려주기 때문에 한파가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네. 만일 북극에 빙하가 많이 남아있게 되면 여기 북극에 있는 한기를 굉장히 강하게 제트기류가 막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기가 잘 내려오질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현재 엘니뇨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엘니뇨 우리가 관측 지점이 동태평양인데 현재 0.6도가 넘습니다. 현재. 그리고 모든 세계의 엘니뇨 예측 기관들이 내년 여름까지는 계속 엘니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기상 현상 많은 논문들을 보면은 강인식 교수는 엘니뇨 겨울철에는 온난한 경향을 보인다. 차은정 등의 논문에 보면은 엘니뇨가 발생되는 경우에 겨울철 온도가 높을 확률이 매우 크다. 또 눈도 비도 많이 내린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분석을 해본다면 미국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에 몇 년 전, 한 4년간 지속됐던 강추위보다는 네. 올해는 좀 온난한 겨울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은 5번의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정도로 혹한이 시달렸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참 이례적으로 따뜻했거든요. 그러니까 북반구 전체가 똑같은 그런 기상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월별로 얼마나 춥고 따뜻할까 이런 것 같은데 그거 자료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일단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서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그 예상하는 것은 2014년 12월 올해죠. 12월에는 중순까지는 저 기습 한파가 한두 차례 있을 네. 것으로 봐요. 서해안 쪽 이렇게 이제 기습 한파가 내려오면은 서해안 쪽으로 폭설이 내리고요. 우리나라는 네. 추위가 없이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 동해안 쪽으로 폭설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12월에는 일단 기온이나 강설은 평년과 좀 비슷한 걸로 봐요. 비슷한 걸로 보는데 1월에는 평년보다 기온도 높고 또 눈도 많이 내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포근하고 많은 눈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월에는 저 기온의 진폭은 좀 크지만 평균적으로는 평년과 기온은 비슷할 것이다. 그다음에 눈보다는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은 일단 1월은 평년보다 상당히 포근한 겨울이 될 것이다. 12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한 정도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겨울의 한 중간이 1월이 따뜻한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요. 네,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죠. 네, 그렇죠. 네. 미국의 버팔로를 비롯해서 북동부 지역에 지난주에 극심한 한파, 폭설 이렇게 쏟아졌는데 그 지역의 주민의 인터뷰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don't know when we're going to get out of here. We don't have food. We don't have water. I think we're maybe at about half tank of gas. The snow is just coming down so much right now that I don't see us getting out of here for another day. If 지금 뭐 11월의 폭설입니다. 11월의 그렇죠. 겨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고립된 아까 상황이고요. 그 센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상 이변이 결국 북극의 한기가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극에는 그 강한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있는데 네. 이 제트기류를 갖다가 막아주는 그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만일 그 북극 쪽에 강해지지 않으면 한기가 강하지 않으면 사행을 하게 되거든요. 남쪽으로. 이번에도 상당히 북극의 그 한기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제트기류가.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강한 사행을 그리면서 저지저기압을 그 상층에 만들었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그 버팔로 근처, 오데오 근처에는 상공 한 5km 상공의 그 온도가 영하 한 40도 정도의 아주 강한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상공에는 5km 상공의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거든요. 차이가 많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그 뉴욕주 쪽 상공이 영하 25도가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5km 네. 상공의 기온이 차면은 지상까지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강력한 북극 한기가 미국 쪽, 그러니까 이 오데오 쪽으로 해갖고 동부 쪽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 아메리카 지역하고 또 우리나라 지역, 아시아 쪽하고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북극의 이제 저희들은 그 웨이브라고 부르는데 파가 네. 어떤 걸 갖다 형성하느냐에 따라 풀립니다. 네. 대개 이제 2009년부터 12년까지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미국, 유럽 이 세 지역은 혹한이 동시에 왔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3파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세 지역에 공동으로 내려간 한파다. 그러니까 제트기류가 그렇게 세 지역으로 사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는 아주 심하게 한파가 들어갔는데 사행이 됐는데 아시아 쪽으로는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 일본 쪽은 아주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이 됐고요. 미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북반구 전체가 겨울이 다 춥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가 2009년부터 12년까지 겨울에는 추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연 평균을 보면 기온은 더 상승하고 있거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올해 10월이 기온이 제일 상승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기온이 혹한으로 내려간다면 그 옆 지역은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올해는 저 미국 쪽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이런 사행하는 제트 이 기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쪽은 굉장히 좀 심하게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데 아시아 쪽으로는 안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과연 뭐 요새 항상 저희 얘기하는 게 지구 온난화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겨울에 이렇게 추운 걸 보면 지구 온난화 과연 맞느냐 뭐 이런 의문도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을 정혜원 기자가 좀 정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리포트 먼저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보기 드문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북극 얼음 위에 있어야 할 바다 코끼리떼가 갑자기 해변으로 몰려든 건데요. 약 3만 5천 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무리의 바다 코끼리떼가 순식간에 해변을 점령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바다 코끼리떼들은 왜 보금자리를 잃고 이곳으로 몰려든 걸까요? 서식지인 북극 바다 얼음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잠시 증가 추세를 보였던 북극 바다얼음은 올해 급격히 줄어 최근 9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북미 대륙, 북쪽 알래스카부터 러시아 서쪽 대서양까지 북서 항로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런 추세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북극에서 더 이상 얼음을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50년쯤에는 북극에 눈과 얼음이 푸른 나무와 식물로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대편 남극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과학계에서 뜻밖의 논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죠. 바다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북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얼음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닌 바로 올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극 바다 얼음은 빠르게 감소하고 남극 바다 얼음은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웨더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정혜윤 기자 리포트를 봤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북극에 있는 얼음은 줄어들고 남극에 있는 얼음은 늘어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북극과 남극이 북극 같은 건 해양입니다. 네. 북극 해죠. 네. 남극은 대륙입니다. 육지입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이제 먼저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바다 위에 있는 빙하는 녹습니다. 녹는데 이제 남극 대륙에 있는 빙하는 녹아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녹지 않습니까? 녹아서 바다로 흘러내려오는데 이때 대개 이 바다로 흘러내려오는 물의 온도가 0도 근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양 쪽으로 흘러내려온 이 0도 근처의 물들이 오히려 해양 쪽에서 이 얼음의 어는 점을 녹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양 쪽, 북극 해양 쪽에 있는 빙하는 녹는데 남극은 오히려 그것이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온 것이 얼음을 증가시키는 이런 피드백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남자쪽은 알베도가 낮아지고 복사 능력이 심해지다 보니까 다시 또 얼음이 증가하는 이런 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구 온난화라고 기온이 올라간다는데 도대체 점점 더 추워지고 겨울은 뭐 이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은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히려 지구가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빙하가 늘어나고 북극은 빙하가 줄어드는 것들이 그 대륙과 해양의 차이가 가장 크다. 이제 문제는 일단 뭐 북극 빙하는 녹더라도 해수면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바다에 있는 얼음 녹아봐야 그물이 그물이니까. 그러나 남극은 육지에 있는 물이 그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려와서 많이 물러댄다면 해수면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현재는 그러한 남극 같은 데도 빙하의 양이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IPCC라든가 이런 데서 예측한 어떤 그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점, 해수면 상승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타서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측하는 기후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겨울 날씨 전망에 대해서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